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광주광역시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한창 벌어지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회가 놀랍게도 공문서를 위조해서 개최된 대회였다라는 것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아시는데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는 또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건이더라고요. 자, 정말입니다. 당시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우파 정권 시절이죠. 당시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문서를 위조한 죄목으로 광주시장을 고발하겠다라고 노발대발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물론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증거가 불충분해가지고 광주시장에 대해서는 근거를 찾지 못했고 실무자 2명 선에서 커트가 났던 그런 사건인데, 자세한 설명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2013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마 이때가 이명박 정권 말기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막 교체가 되던 그때 시점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13년이니까요. 자, 당시 광주광역시에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제수영연맹에다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자, 이것 봐라.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우리한테 이렇게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해준다고 했다. 이만하다면 우리 광주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할 만한 능력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이런 식으로 국제수영연맹에다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당시 이명박 박근혜 우파 정부와는 전혀 광주시가 사전 협의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겁니다. 재정 지원 받는다고. 이제 그때 당시 광주시에서는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와 그리고 최강식 문체부 장관의 결재 사인을 무단으로 도용을 해가지고 국제대회 유치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광주시장을 상대로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면서 분노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말도 안 되고 충격적인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생각 외로 별로 유명하게 언론을 타지도 못했고, 따라서 모르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결국 광주시장은 뒤로 쏙 빠져버렸고 실무 담당자라는 2명의 사람들만 기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뉴스 보도 사진들이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국무총리의 사인을 위조했고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우리 광주를 위해서 예산 지원을 이만큼이나 해줄 것입니다 라고 이제 큰 소리를 치고 날조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자체가 사기를 친 거죠. 사기를 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데 뜻밖에도 이 사건은 제대로 된 처벌은커녕 선고유예만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찝찝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유가, 왜냐면 광주시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광주지법에서 판결을 했거든요. 선고유예 판결을. 근데 이게 여러분들 솔직히 만약에 타 지역에서 이런 공문서 위조 사건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혹은 내가 만약에 공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어떤 유튜브 컨텐츠로 썼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대로 죽겠지.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런 거를 찝찝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한 지역의 경찰, 검찰, 심지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공직사회 전반이 그들만의 왕국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저쪽 지역을 바라보면서 의식 있는 국민들은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광주 국제수영대회 개최를 놓고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 사무총장과 또 이제 육국 공무원 한모 씨는 이제 징역 6개월, 그리고 하지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가 무엇이냐? 법정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나가면 형의 선고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발급을 해준 거예요. 공문서 위조를 했는데 면죄부를 발급받았다는 말이죠. 만약에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이었던 시절 저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도 과연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는 대승적 차원, 공익적 목적이라는 명분 하나만으로 과연 저렇게 일이 가볍게 끝이 났겠습니까? 혹은 현 문재인 정부에서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가 똑같은 행동을 국무총리라든지 장관의 날인을 위조해가지고 어떤 국제 행사를 유치하다가 적발이 됐다면 그때도 과연 이렇게 훈훈하게 끝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추측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제가 찝찝하고 이상하다는 건 바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평생 동안 본인들이 믿어왔던 선과 악의 이분법 구조가 실제로는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자체가 국무총리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라면서 사전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세계연맹을 상대로 사기를 쳐도 과연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타 지역이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 버릴 수가 있겠냐는 거죠. 전라도가 아니라 타 지역이었더라도 이렇게 쉽게 끝이 났겠냐는 겁니다. 이제 당시 중앙정부에서는 어이없어 하면서 예산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자 전라도 광주 측에서는 오히려 왜 돈 지원을 안 해주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쨌든 국제 경기를 유치했으니까 빨리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작은 것들은 좀 싸게 넘어가자. 빨리 중앙정부 지원 예산 좀 내놓으란 게 이게 그 사람들의 태도였죠. 글쎄,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좋게 생각할 만한 것들인가요? 처음에 사전 협의 없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어쨌든 국제경기 유치했으니까 빨리 지원해달라는 이거를 우리가 고지고대로 바라보는 게 맞는 건가요, 여러분들? 내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 떼법이 통하는 국가다라는 말을 하는 게 이유가 있다니까? 법의 원리 원칙과 일정한 잣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일이 돌아가는 걸 보면. 오히려 타 지역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과연 차별받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오늘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저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실상 광주 법원에서 면죄부 판결을 내려주는 저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전라도 신안에서 있었던 섬노예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증언을 보면 나옵니다만 동네 사람들도 다 같이 한 통속이었다고 하고 감시를 했다고 하죠. 지역 경찰과 공무원들도 한 통속이라서 고립된 개인으로서는 구제 방법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섬노예 사건 그죠? 이제 그냥 오면 들키니까 소금을 사가지고 오는 것처럼 위장해서 온 뒤에 자기를 구해달라는 편지까지 썼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건도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염전 주인들 대부분이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형을 집행하지 않은 것인데요. 매나 인근 지역 법원에서 이루어진 판결 내용을 보면 가관입니다. 섬노예 사건은 지역사회의 오랜 관행적인 행위였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 주요 이유였죠.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글쎄 저런 것들을 중요한 또 근거로 내걸겠죠. 글쎄 타 지역에서 저만큼 조직적인 규모로 거대한 어떤 그런 지역에 정경유착 사건이 터졌어도 과연 이렇게 조용하게 묻혔을까? 나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항상 명분이야 있지. 궤변은 있어요. 논리는 있는데 그 논리가 과연 타 지역의 다른 사건,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이렇게 쉽게 묻히고 덮일 수가 있었겠냐고. 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글쎄요. 지역사회의 오랜 관행이라고 노예를 부리는 게 그래서 약하게 처벌해도 괜찮다고? 내가 걱정하는 게 그런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 정경유착이라는 게 저 높은 곳에서 대기업 회장하고 높은 사람들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하나의 그들만의 왕국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니까요. 정말로 우리 한국 사회의 경쟁력을 좀먹는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 제보자였다고 하던 만 28세의 젊은 공중보건의 B씨는 얼마 뒤에 자살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은 그대로 묻혀버렸다고 합니다. 컴퓨터 유서 썼다고 하고. 보시면 최초 제보자가 지역 공중보건의 의사였다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경찰 수사권 독립을 시켜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본인들이 경찰 공무원이시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삼촌, 가족들이 또 양심적인 경찰관을 하고 계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경찰 가족들을 감히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보수적인 시선은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그 시스템적인 사회를 아울러서 말하는 시점이에요. 왜 경찰 수사권 독립을 시켜주면 안 된다라고 나도 공무원 밥을 먹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자, 물론 우리나라 검찰 조직들도 갑질심하고 부패하다는 거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경찰 조직이라는 건 그 특성상 검찰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전국적으로 인원수도 많고 그리고 관공서 개수도 많은 등 조직의 크기와 조직력 측면에서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10만 명이 넘어요. 경찰 조직은 전국에. 무슨 말이냐면 경찰 관계자들은 평균적으로 그 직급만 검사들보다 낫다는 것뿐이지 전국 각지의 구석구석 일반 국민들과 업무상 연계되어 있는 그 밀접도가 우리 일반인들
민생에 그 연관되어 있는 그 밀접도와 관련성이 검찰 조직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경찰들이.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그 사건을 수사하고 담당하고 피해자를 만나는 건 경찰이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때 그 경찰들이 부패를 해가지고 지역 유지들과 터줏대감들과 친하게 지냈을 때 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대한 해악들은 검찰 조직의 어떤 그런 단순한 부패 경우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지휘권을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한국에는 한국 나름대로의 그런 특수성이 있다니까. 대한민국에서 검찰 조직, 검사들은 최소한 일반 국민들의 민생과는 어느 정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찰 조직은 엄청나게 밀접성,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일반 민생과. 그러니까 이미 현 시스템에서도 저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지역에 뭐 전라도 도서 지역에 가면 사실상 거의 공권력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죠. 현 시스템에서도 저런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 섬노예 사건이 도대체 몇 년 전부터 몇 년째까지 제기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뿌리가 안 뽑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단속 처리되면 지역 유지들한테 말을 해줘버린다잖아. 그 근로자들 바깥에 내보내지 말고 잠시 묻어놓으라고. 서울에서 감사 나온다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국가사회의 정의를 좀먹는 행동들이거든요. 현 시스템에서조차도 저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수준의 지방자치 시스템이 강화되고 지방분권이 지금보다도 더 강력해지고 경찰권도 독립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과연 그때는 그게 대한민국 민생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의견을 던지지 않을게요. 지금까지 제시한 제 근거를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절대로 그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둘러싼 그런 공문서 위주의 진실과 이제 솜방망이 처벌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한통속 같은 그 법원에서 갖고 어떤 지역 유지들 간에 지역 공무원들 간의 어떤 그런 또 유착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이런 주제를 광범위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뭐 그래도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기분 좋고 행복한 주말 또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이제 언제 오늘 아니면 내일 업로드가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